네, 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오늘은 가장 이슈인 정말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바로 24년 1월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승인 여부 한번 예측해 보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예측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인이 거절된다면 거절되는 시나리오 한번 점검해 보고요.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승인 여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크하고 21쉐어즈가 합작으로 진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요. 보통 SE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계속 그냥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최종 기한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시점까지는 미루다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업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최종 기한에서 최종 거절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있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기업이 승인 요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최종 기한에서 거절한 어떤 판례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절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 이제 남아있는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서 아크 인베스트하고 21쉐어즈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기한이 1월 10일이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낭떠러지의 어떤 승인이냐 결정이냐, 더 이상 이제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와이즈고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14일인데 3월 14일이라는 마지막 최종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SEC가 편하게 좀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최종 기한이 3월 14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앞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특히 블랙록은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라는 명칭에 걸맞듯이 ETF 요청을 SEC에게 제출한 내역을 보면 거의 뭐 95% 승인을 다 받았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면서 ETF 신청을 할 때 엄청나게 검토하고 정말 준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율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SEC하고 사실 연줄도 있고, 네,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미 재무부 출신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바네크, 위점트리, 인베스코하고 갤럭시 합작으로 진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은 1월 15일이 있고, 그러나 3월 15일 네, 최종 기한을 일자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보라색으로 설치한 게 이번에 이제 좀 24년 1월 달에 승인을 받을 어떤 그런 조건들인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비트와이즈나 이렇게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그리고 발키리, 그리고 글로벌 X 같은 경우에는 최종 기한 일자가 그 후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하기가 SEC 입장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맨 위에 아크 인베스트하고 20일 쉐어즈하고 공동으로 진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이제 보도 자료에서 1월 달에 이제 무더기 승인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좀 승인되지 않을까, 승인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 예측하는데 그럼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그 전에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SEC가 연기를 하다가 최종 승인 날짜에서 결국 거절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그래서 SEC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절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 법원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고요.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SEC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이 없다,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올해 10월에 있었습니다. 미 법원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게 손을 들어준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중요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선물 ETF 같은 경우에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선물과 현물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물 ETF를 거절한다라는 SEC의 주장은 좀 불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은요. 왜냐면은 선물과 현물 ETF에 대한 관련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제출을 했고, 그러나 SEC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은 그렇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선물과는 달리 현물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의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물이 더 위험하다. 현물 ETF가 조작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했다라는 SEC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미 SEC 그레이스케일과 이제 그렇다면 현물 ETF 를 전환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 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거절한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SEC는 어쩔 수 없이 그레이스케일과 이게 논의를 시작해야겠죠.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이제 그레이스케일 SEC의 비트코인 신탁 광고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승인 신호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 코인 관련 광고를 이제 불허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현물 ETF 승인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광고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구글에서도. 그래서 구글의 어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SEC의 비트코인 신탁 광고, 네, 이런 투자 광고를 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청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의 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그레이스케일이 SEC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은 불합리하다라는 어떤 미 법무부의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크 인베스트와 21 쉐어즈가 공동으로 이제 진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마감 기한이 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0일에도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이런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 상황으로서 이미 미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보자면요. 그래서 승인 거절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와 21 쉐어즈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게 되면 소송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크하고 20일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레이스케일도 소송을 해서 그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크하고 21 쉐어즈도 우리도 불합리하다라고 소송을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럼 SEC는 결과적으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승인 거절을 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그레이스케일과 동일 루트를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이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거절할 때의 어떤 SEC의 법률적인 어떤 부담, 법률적 리스크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도 골드 ETF가 승인된 다음부터 일정 기간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가 가장 좋은 매직 기간인 이유는 금 ETF 승인 그것을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다. 제가 이전에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횡보를 했다. 그때가 근데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었다. 그때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계속 그냥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고 나서 일시적인 하락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횡보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또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감기 상승 사이클과
만약에 현물 ETF 승인과 맞물려서 어떤 점진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폭도 매우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더라도 일시적인 하락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시적인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패닉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승인이 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거절의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거절되더라도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절되나 승인되나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매집 구간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때를 잘 노려서 매집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비전 2025에 우리가 확보할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승인이 되든 승인이 안 되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 있고 그러나 승인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를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금 조금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최종 날짜 1월 10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 오를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익절을 해서 시드를 마련한다라는 목적을 보면은 되게 그게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그렇게 매수집을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엄청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